자료 해석 핵심 이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해석은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응용 수리. 그 다음에 응용 수리 안에서도 뭐 경우의 수, 확률까지 포함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 계산이라고 해서 자료 해석 중에서도 계산 위주의 형태를 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자료 해석에 대해서 길지 않지만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날짜, 요일, 시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날짜, 요일이 한 세트입니다. 날짜와 요일이 한 세트고요. 이 날짜, 요일 이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7일로 이루어져 있죠. 7일이 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n일 후 요일은 n 나누기 7의 몫이 아니라 나머지의 후, 나머지 1 후 이렇게네요. 이렇게 나머지 1 후 요일과 같다. 예를 들어서 100일 후다. 이러면 100을 7로 나누면 얼마죠? 몫이 14, 나머지가 2죠. 그래서 2일 후랑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요게 이제 날짜와 요일에서 나오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계. 시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침과 분침의 위치의 차이 가지고 푸는 거예요. 시침과 분침의 위치의 차이. 차이라는 것은 큰 값에서 항상 작은 값을 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는 것은 뭐냐? 위치라는 것은 정각,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10이라는 숫자, 정각을 기준으로 이루는 각입니다. 각, 바늘이 이루는 각. 그렇죠? 요걸 이제 위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침. 분침 같은 경우는 1시간 60분당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침은 분당 6도. 그 다음에 시침은 1시간 60분 동안 숫자 하나를 움직이죠. 숫자 하나가 30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침 같은 경우는 분당 0.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A시, B분. 이렇게 얘기하면 분침 같은 경우는 항상 정각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침의 위치는 6도 곱하기 B예요. 1분 흘렀다 6도, 2분 흘렀다 12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침 같은 경우는 일단은 AC 정각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0도 곱하기 A 거기다가 이제 0.5도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계 문제는 이게 다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문제를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기준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1일 24시간 시간당 60분이죠. 1440분 1분 60초죠. 근데 60을 곱하게 되면은 86,400초예요. 그렇죠? 이렇게는 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요게 이제 날짜, 요일, 시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 거리, 속력.
일단은 속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예요. A당 B꼴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A당 B라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A당 B라는 것은 A분의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시간은 뭐겠어요? 시간. 바꿔주는 거죠, 위치를.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거리는 뭐겠어요?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각형을 그리고 조그맣게는요. 자, 거, 속, 시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죠. 거속시.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제가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따로 써놨죠. 이게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해요. 이러면 거리와 시간은 비례합니다. 비례. 무슨 얘기냐? 속력이 똑같아요. 속력이 똑같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속력이 하나는 뭐 시속 60km, 하나는 시속 120km다. 그럼 속력이 2배죠. 죄송합니다. 속력이 같아요. 둘 다 60으로. 그러면은 시간이 2배가 되면 거리도 2배. 맞죠? 그 다음에 거리가 절반으로 줄면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요게 이제 요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일정하다. 이러면은 거리와 그 다음에 속력은 비례하죠. 왜?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2배가 됐다? 그럼 거리도 2배가 되고, 거리가 3분의 1이 됐다? 그럼 속력도 3분의 1이 돼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리가 일정하다. 거리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면은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 됐죠? 이렇게 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시간, 시속, 그 다음에 초속, 분속. 짝꿍이에요, 얘네들이. 만약 문제에서 시간으로 줬다, 그럼 시속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시속으로 줬다, 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초속으로 줬다, 초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마지막으로 1m/초 이거랑 60m/분 이거랑 3.6km/시간 이 세 개는 짝꿍입니다. 이게 비례식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속력이 만약에 20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20배가 되겠죠. 여기 당연히 20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시속 72km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20배네? 아, 그럼 초속도 20배가 되니까 20m/초다. 이렇게 환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km/분 요거랑 60km/h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시간, 거리, 속력, 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얘기한 거예요. 물론 더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긴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는 나이와 개수에 대한 거거든요. 일단은 나이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긴 한데, 이 나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뭐로 풀어야 되냐? 첫 번째, 나이는 똑같이 먹는다. 그쵸? 요걸 문제 푸는 거예요. 10년 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10년이라는 시간은 둘 다 공평하게 먹는 거예요. 이쪽도 10살, 이쪽은 9살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더한 다음에 식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 유형 중에 간혹 나이차가 불변인 걸 이용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아버님 또는 어머니와의 나이 차이가 지금하고 똑같죠. 그죠? 그건 나이 똑같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차는 불변이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그냥 식만 세워서 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가, 정가, 할인가. 원가, 정가까지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할인가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 원가는 원래 가격. 뭐 A라고 합시다. A. 정가라는 것은 원가에 이익액을 더한 거예요. 됐죠? 근데 원가에 이익액을 더하는 형태보다는 원가가 지금 A죠. 그죠?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참고로 X는 이익률이라고 합시다. 됐죠? X는 이익률. 10%면은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가는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익률로 주는 경우는, 그 다음에 할인가도 있어요. 할인가는 정가 대비입니다. 정가에다가 할인액을 빼는 거죠. 맞죠? 이것도 할인율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가 100분의 Y. 여기서 이제 Y는 할인율이죠. 근데 이제 할인가 같은 경우는 정가가 원가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정가예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곱하면 이게 이제 할인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톱니바퀴. 1. 톱니바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1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1 유형은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인데, 1이다 라고 하면은 1이라는 것이 식이 있습니다. 1. 일단은 전체 2죠. 할게요. 1의 양. 공식이 있어요. 단위 시간당 1의 양 곱하기 일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단시간당 1의 양과 일한 시간은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비례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전체 1의 양을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1로 놓는다 그랬잖아요. 1로 안 놔도 돼요. 100으로 놔도 됩니다. 1000으로 놔도 돼요. 100억으로 놔도 돼요. 3으로 놔도 됩니다. 다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양변이 다 약분이 돼요.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1의 양은 일반적으로 그냥 1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됐죠? 자, 이게 이제 1의 양에 대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톱니바퀴거든요. 근데 톱니바퀴는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가 총 돌아가면서 맞물리게 되는 톱니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톱니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 최소 공배수. 톱니가 200개짜리가 있고 300개짜리가 있어요. 두 톱니바퀴가 처음과 돌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 맞물렸던 톱니가 똑같아지는 것은 톱니바퀴가 몇 개를 맞물려야, 톱니가 몇 개를 맞물려야 되는가. 그럼 200과 300의 최소 공배수인 600개째 톱니에서 다시 맞물리게 된다. 됐죠? 그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소 공배수라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도 봅시다. 농도 같은 경우는 공식이 총
공식이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2개를 뺄 거예요. 첫 번째는 소금의 양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소 공식. 빼고 농도 공식과 그 다음에 비커. 사실 비커 공식이 1의 양이란다. 비커가 사실은 소금의 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양에 대한 내용을 살짝 얘기하고 비커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농도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금, 그 다음에 소금물, 정확하게는 소금물이죠. 소금 플러스 물, 그 다음에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농도 공식이에요. 근데 소금물과 소금의 양을 주고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금은 분모 분자에 모두 있고 물은 분모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금을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모두 더하거나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더하거나 뺀다. 이런 경우에는 분모에만 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공식이 뭐냐? 소금의 양 공식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예요. 맞죠?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소금의 양 공식은 기준 자체가 상황이 이렇게 돼요. 변화 전 몇 퍼센트 소금을 몇 그램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끓이든지 물을 퍼내든지 물을 더 넣든지 소금물을 붓든지 소금물을 덜어내든지 어떤 변화를 주고 이 변화를 통해서 변화 후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도 소금의 양 공식을 쓰고 이때도 소금의 양 공식을 쓰고 이때도 소금의 양 공식을 써요. 그 말은 뭐냐? 소금물 농도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100으로 나눠준다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방정식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비커 공식은 딴 거 없고 소금의 양에서 100으로 나눈 걸 제외한 겁니다. 안 나눠도 된다. 왜? 얘도 100 곱하고 얘도 100 곱하고 얘도 100 곱하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하니까. 됐죠? 그래서 비커 공식 이 2개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수에 관한 문제. 뭐 연속하는 세수. 여기서는 x-1, x 플러스 1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x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연속하는 세 짝수 x-2, x 플러스 2 이것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놔도. 그죠? 다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다 더하면 3x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세 홀수를 더하면 3x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보기가 좋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 x 플러스 2로 놔도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에 관한 문제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연수는 x, y라고 쓰면 안 돼요. 10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10x 더하기 y는 x랑 y랑 자리 바꾸면 돼요. 10y 더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의 자릿수가 x, 1의 자릿수가 y, 10의 자릿수가 y, 1의 자릿수가 z인 세 자리 자연수다.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z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것도 만약에 바꿔준다. 그러면 그 바꿔주는 자리에 대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열차와 터널. 요 내용은 사실은 속력, 거리,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얘가. 그런 내용이긴 한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전히 통과 또는 지나침 이렇게 가요.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통과다라고 하면은 자, 요게 이제 터널이라고 할게요. 터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인다. 완전히 통과라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통과하고 있는 거죠?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자, 여기서 들어갔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움직인 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까지 이게 통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통과다. 그럼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터널 플러스 기차의 길입니다. 기차의 꼬리 부분이 터널을 나올 때까지가 통과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터널이 아니라 뭐 철교, 다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만 보이지 않음. 얘는 좀 다르죠, 상황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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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보이죠, 여기서부터.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 형태는 기차가 터널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기준으로 보면 터널에서 기차의 길이만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터널 마이너스 기차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증가 감소와 관한 문제인데, 이 증가 감소 같은 경우는 증가율, 감소율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증가다. 이 말은 실제로는 1 플러스 100분의 X배와 똑같은 말이에요. X% 증가라는 것은. 됐죠? 그 다음에 Y% 감소다. 1 마이너스 100분의 Y배.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의 방정식의 활용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식을 세워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식을 세우라는 형태는 뭐냐면은 등호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설정하고 등호를 만들 수 있게 식을 세워주는 행위, 요거 자체가 바로 활용에 해당하고요. 요 활용은 사실 뭐 부등식의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어찌됐건 간에 활용이 들어가면 미지수 설정, 식 세우기, 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부등식의 활용이 있어요. 부등식의 활용은 사실은 방정식의 활용 자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체는 거의 똑같고, 다만 이상, 이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초과, 미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부등호를 넣어줘야 된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부등호에서 등호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식은 방정식의 활용과 동일하게 세워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아주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경우의 수만 3시간, 확률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용되진 않으니까 필요한 내용만 좀 위주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 이렇게 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또는 이것과 상응하는 표현들이죠. 뭐 한꺼번에, 연달아 이런 표현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한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뭐 나열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우니까 공식 위주로 좀 써보자면 NPR이다. 그럼 이거는 N 이하의 자연수를 R개 곱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NPR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PN은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N 이하의 자연수를 1까지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번째 조합. 조합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에 써요. 뽑는 거. 순열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고, 조합 같은 경우는 뽑아서 끝입니다. 나열까지 하면 순열이고. 그래서 식 자체는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CR과 N-R이 똑같아요. N개 중에 R개 택하는 거나 N개 중에 R개를 버리고 남기는 거나, 그죠? 어차피 남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가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 N개 중에 R개를 중복하여 뽑는다. 그러면 식 자체는 이거예요. 기호는 요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그게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그리고 나열까지 한다. 그럼 중복 순열. 여섯 번째. 중복 조합. 순열은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것이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예요. 기호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식은 유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되는 게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순열. 원순열 같은 경우는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N개 원순열. 원순열 하면 원으로 두르는 거기 때문에 한 칸씩 옆으로 이동했을 때의 경우를 다 똑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건 이제 N분의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개 중에 R개만 원순열한다. 그러면은 R개를 원순열 하잖아요. 그래서 NPR 요거를 R로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됐죠? 여덟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는 순열. 요거는 같은 것끼리는 서로 순서가 없다. 그래서 N개를 나열하더라도 같은 개 P개, Q개, R개가 있다 그러면은 P팩, Q팩, R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같은 것끼리는 순서가 없어서. 됐죠?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설명까지 다 하면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일단 공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확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확실히 확률도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PA.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은 NS. S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NA. A의 경우의 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거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이라고 하고, 구조 자체가 뭐뭐일 때, 뭐뭐1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100% 앞에 있는 게 전체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게 부분이 돼요. 해당 경우의 수. 됐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도 뭐 덧셈 곱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료 계산이라고 해서 자료가 그래프 위주로 좀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자료 해석은 그래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까 그래프에 대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꺾은 선 또는 선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이 선그래프 자체가, 목적 자체가 추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그래프다. 선그래프의 목적은
추이를 보고자 한다. 하지만 추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그래프는 주로 추이. 하지만 비교도 한다. 하지만 주 목적은 추이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주 목적은 비교입니다.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하지만 이것도 역시 추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 목적은 비교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그래프. 네, 원그래프 같은 경우는 구성비를 나타낼 때 쓰고요. 뒤에서도 보면 이제 자료 변환이 나오는데 이 원그래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합이 100%.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그래프. 점그래프 같은 경우는 상관도라고 그래요. 상관도. 그래서 자료와 자료 사이의 관계를 자료와 자료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형태고, 가볍게 보자면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양의 상관관계, 즉 대체로 증가할 때 증가하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대체로 감소하는 형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보면은 반대의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무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층별 그래프인데, 다섯 번째는 층별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은, 층별 그래프는 일종의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에 포함됩니다. 막대 그래프 포함되긴 하는데, 층별은 층층이 쌓아놓은 거거든요. 누적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층층이 쌓아놨기 때문에 얘는 부분, 그죠? 각 쌓여져 있는 그 각각의 하나의 항목들 또는 전체에 대한 비교. 막대 그래프니까 비교를 일단 주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추이도 본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레이더 차트 또는 방사형 그래프라고 해요. 방사형 그래프. 레이더 차트는 이렇게 거미줄 차트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쭉 연결해 놓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연결해 놔가지고 보통 점수를 매길 때. 그래서 쓰고요. 그 다음에 총합 또는 평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개별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또는 전체, 뭐 총합이나 평균을 가지고 비교한 형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그래프들의 특징이다.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자료 계산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보다는 계산하는 것 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적중 예상 문제에서 응용 수리,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